엄청 다크다크한 커피예요. 오늘 아침 원두는 탄맛이 많이 나고 바디감은 아주 중간 정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 깊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 맛이 굉장히 이름 그대로 다크합니다. 오늘 원두는 지금 마시고 있는 원두는 이 헬로 모닝의 다크 블렌드예요. 평소에 콜롬비아 후일라 스프리모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그런 꽃향이 나는 커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도 매일 마시다 보니까 좀 어떤 날은 그냥 아침을 커피 카페인으로만 깨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맛을 느끼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아침에는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로우 모닝 다크 블렌드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컵은 제가 요즘 최고로 즐겨서 쓰고 있는 컵인데요. 컵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더욱이 마음에 드는 건 여기 쓰여있는 문구예요. 근데 이 문구가 이렇게 손잡이를 왼편으로 두어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문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컵을 만든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에만 오른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했을 때만 문구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음료를 오른손으로만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왼손으로 마실 때가 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왼손으로 사용할 때도 문구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루미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루미라는 사람은 페르시안 시인이라고 해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좋은 문구나 시를 보면 정말 좋다고 느끼지만 특히 중동 지방의 이런 시인들을 보면 좀 저한테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말 속에도 깊은 통찰력이 있는 느낌이고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껴져요.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중동이나 인도 지역의 시들을 접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 여기 있는 꽃그림도 아마 페르시안 지역의 디자인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르시안 디자인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페르시안의 꽃 문양을 정말 좋아해요. 점심 먹고 포도 후식으로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협주곡 지금 감상 중이에요. 영상을 틀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음악도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순간순간 담아보기로 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미카일 플래트네프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오케스트라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케스트라 홀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케스트라 소리가 약간 빈약하게 들려요. 그리고 이거 포도는 저는 이거 좀 껍질째 먹는 게 저한테 좀 많이 까끌거려서 제가 토마토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잘 못 먹는 이유가 토마토 그 껍질이 까끌거려서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벗겨 먹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학교 다닐 때 스크리아빈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작곡가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를 일찍 여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지고 할머니가 스크리아빈을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개팍했대요. 제 생각에는 어린 시절의 영향이 컸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왜 제가 스크리아빈을 좋아하게 됐냐면 개팍했다고는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 또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물론 실험적인 음악도 많이 작곡을 하긴 했는데 실험적인 것과 뭐 개팍한 거는 별개의 이야기고요. 음악이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개팍함 속의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은 개팍함이 아니라 따뜻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악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모난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전 정말 제 순간의 스트레스나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막 유튜브도 뒤적뒤적거리고 하는데 넷플릭스는 진작에 끊었고요. 왓챠도 통신사에서 뭐 무료로 몇 개월 보게 해주게 한다고 바우처를 줘서 봤는데 결국 끊었습니다. 넷플릭스 보면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90년대 영화가 그렇게 풋풋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딱 감성이 특히 저는 혹시 그 영화 아세요? 산드라 블록 나오는 영화인데 프로포절도 좋아하는데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가족끼리의 끈끈한 그런 내용을 그려낸 거라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미국식 그 로맨틱 코미디가 그치 뻔한 내용들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소위 휴머니즘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물론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앞두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우주 여행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엘리시온 같은 영화 보면은 정말 지구 외에 또 다른 행성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장소가 있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그런 걸 만들었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 화성 탐사 뭐 이런 얘기도 뭐 이미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앞두고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SF 과학 영화나 뭐 나오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넷플릭스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더 레인인가? 더 레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더 레이크도 그렇고 감염병을 다뤘더라고요. 근데 보는 유익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은 뭐 특히 막 북유럽 드라마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저렇구나 하고 제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런 유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좀비 이야기 이런 거, 뭐 사후세계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좀 참고를 할 만한 내용들임에는 분명하나 좀 너무 제 정신 세계에는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운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것도 시대가 지나면 또 2020년대에 그런 영화들이 참 좋았어 라고 이야기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필름 카메라가 더 좋고 손편지가 더 좋고 저는 스마트폰도 정말 늦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하고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는 그 모임에 끼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 하나 보내면 될 걸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때문에라도 그 스마트폰은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스마트폰도 굉장히 늦게 구매를 했어요. 2013년인가? 남들 한참 쓰고 있을 때 저는
좀 뒤늦게 그것도 그냥 중고로 구매했어요. 중고로. 그래서 그나마 스마트폰 큰 게 있으면 뭐 뉴스도 크게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방식이 너무 좋습니다. 시대와 좀 뒤떨어지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런 게 여전히 편해요. 물론 스마트 시대의 혜택은 분명히 누리고는 있죠. 뭐 쿠팡 새벽 배송이나 마켓컬리 새벽 배송은 정말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있어서는 다시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돈도 현금이 아니라 거의 카드를 쓰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편리하죠. 막 현금 막 동전 같은 거 안 챙겨도 되고 그냥 뭐 카드 한 장이면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분명 편리한 시대는 맞는데 또 현금 쓰는 개념 이런 거는 확실히 종이 지폐로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구나라는 감각은 그게 확 더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지폐를 찍어내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니까 지폐를 계속 쓰자는 거에 제가 찬성은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폐의 유용한 점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도 운동 삼아 그렇게 장 보고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먹을 거 하나하나 제 손으로 골라가면서 사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다 정말 다 엄선돼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막 어떤 때는 요거트 같은 것도 그냥 뚜껑이 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환불받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가 좋긴 좋아요. 진짜 저 미카엘 플래트네프가 터치하는 저 모션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확확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자유로워 보이고 저 공간에 울리는 저 음들의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짜릿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율이 일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악장 시작이에요. 스크리아빈 피아노 협주곡은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3악장에 걸쳐. 근데 한순간도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정말로. 오케스트라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지 소리가 약간 비긴 빕니다. 정말 노련한 피아니스트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스크리아비는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오케스트라랑 겉도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 있어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협주곡은 게릭 올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그 앨범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정말 최애로 치는 앨범입니다. 점심은 먹었고 아침에 남은 커피 또 마시고 있어요. 베이스 소리가 엄청 거칠게 들리네요. 약간 지금 스피드를 안 내고 약간 좀 여유롭게 연주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 스피드 내면서 끝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여유를 부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환희가 터져 나옵니다. 아, 이거는 좀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아, 피아노랑 오케스트라랑 소리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아, 확실히 금관 소리는 정말 반짝이네요. 러시아 감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또 모르는 어떤 감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확실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음량 밸런스 조절에는 약간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약간 스피드가 늘어져요. 근데 뭐 피아니스트의 어떤 독백이니까요. 얼마든지. 조금 아쉽네요. 3악장 들어서서 오케스트라도 좀 약간 여유를 찾은 것 같아서 약간 플래트네프 아저씨가 오늘은 아예 컨셉 자체를 이렇게 스피드를 슬로우 다운 시켜서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컨디션이 안 좋은가? 오른손 소리가 몇 번 자꾸 빠지네요. 어이쿠. 갑자기 들어오네요. 클라이막스가. 네, 갑니다, 클라이막스. 이렇게 피아노 소리 안 들리죠? 빰빰빰빰빰빰빰 위에가 터져야 되는데 아저씨가 오늘 힘이 없으신가 보다. 피아니스트가. 이 마지막은 제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피날레를 하는데 정말 끝 여운을 듣고 자기 몸을 감싸면서 끝내잖아요. 인상적이네요. 물론 그 오케스트라와 그 피아노 간의 소리의 밸런스는 무척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약간 피아노 속도도 좀 느렸고 하긴 한데 예전에는 정말 테크닉과 스피드가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성숙을 했는지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안에 녹아있는 음악적인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스피드나 테크닉에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은 저 지휘자님의 채널인 것 같아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옆주고 라이브를 찾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라이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30분이 어느덧 이렇게 후딱 흘렀네요. 와, 정말 좋은 연주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준 그 여운의 미가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다 덮네요. 정말 좋은 연주였습니다.